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존빗 기출특강 제10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셔서 좀비처럼 끝까지 살아남아서 합격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제4장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편입니다. 먼저 01번 법률행위 무효를 공부하겠습니다. 무효에서 무효행위 전환이 중요한데 이 전환에서는 나올 게 104조 딱 하나입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죠. 추인 안 되죠. 추후에 인정 안 되지만 무효를 유효처럼 전환은 허용해줍니다. 즉 가백의 X라는 토지가 있는데 시가 1억이라 가정해 보세요. 우리 재건축 조합입니다. 우리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 동네 부동산을 다 샀는데 값만 안 팔고 버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억짜리를 4억이 샀다고 가정해 보세요. 값이 지금 R밖에 하는 거죠. 이게 104조 무효가 됩니다.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 시가 약 4배 차이 나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우리 궁박 상태예요. X만 못 사서 발 동동 굴리고 있고 값은 R밖에 한다는 게 폭리의사악의가 있죠. 이 4억 매매가 무효가 됩니다. 그럼 법원은 무효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웬만하면 재건축 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당사자 갑과 을이 매매 대금 과다로 말미암아 매매가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만약에 1억짜리를 한 1억 5천으로 매매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4억 무효를 1억 5천으로 전환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에 사서 빨리빨리 재건축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104조 무효는 결과를 꼭 기억하세요. 추인 X 전환 O입니다. 무효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효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칙 무효입니다.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새로운과 소급하여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새로운은 앞으로, 소급은 뒤로 안 어울려서 소급하여 그럼 틀립니다. 그럼 소급하여 같은 말이 처음부터 틀려요. 처음부터 같은 말이 법률행위 시부터 다 틀립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그래서 법률행위 시부터 같은 말이 계약 체결 시 다 틀립니다. 그때부터 해야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소처법 같은 말이고 여긴 다 틀렸습니다. 소처법 꼭 기억하세요. 그중에 법률행위가 계약 체결 시 다 틀립니다. 소급이 없습니다. 무효행위 추이는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해야 됩니다. 다음 세 가지는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103조 무효.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기타 강행법 위반 무효는 이 세 가지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일개인이 추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겁니다.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까 추인 X였죠. 니은 무건들에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지만 추인하면 소급의 유효가 됩니다. 디귿 불법 조건이 첩계약 103조죠. 첩계약 붙은 법률행위 추인 안됩니다. 리을 통정허위 폐시한 임대차 계약은 추인 가능하죠. 안되는 게 기억과 디귿 두 가지입니다. 이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거죠. 1번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했다. 108조 무효죠. 2번이 정답이네요. 주택법에서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이것은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리고 강행규정 위반 무효 아니에요. 이건 단속규정이고 효력규정이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지금 하나 없는 건 필요 없으니까 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빼먹은 건 X치고 보지 마세요. 4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그 채권자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은 이건 도박비 각결한 거라 103조 무효입니다.
5번도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고는 약정은 이것도 103조 무효가 됩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법률행위 무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그럼 추인하면 소급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틀렸죠. 아까 소처법 다 틀렸다. 소급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처법 애워둬야 소급하여 같은 말이 처음부터인지 알겠죠? 답이 1번입니다. 2번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추인. 그러니까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행위 추인 허용된다는 말이죠? 맞았습니다. 3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까 추인 안 된다 그랬죠? 5번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럼 추인 안 되지만 다른 법률행위로 아까 전환은 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알바케 사건입니다. 4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취소 사유가 딱 4가지예요. 재착사강, 제약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 4개가 취소 사유고 나머지 다 무효 사유입니다. 그럼 재착사강 빼면 돼요. 1번은 착오, 2번이 기망이 사기, 3번도 사기, 5번에 착오. 그럼 답이 4번이죠.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 있다. 불법 조건, 첩계약 이건 무효가 되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법률행위 무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또 나왔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 무효가 됩니다.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 이후 매매 이게 108조 무효죠. 다시 보세요. 통정 허위 이후 매매 108조 무효입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한 경우 그럼 소급이 없죠? 다른 약정 없으면 다음 틀렸죠. 계약 체결한 때부터 틀렸죠. 소급이 없습니다. 아까 소처법 소급하여 처음부터 법률행위 시 다 틀립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계약 체결한 때 틀렸어요. 소급이 없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 배임행에 적극가담 나오면 제일 끝에 무조건 무효죠. 적극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도 다 무효입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다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 이걸 규책사유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공부하겠습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허가를 먼저 받고 매매해야 되죠. 이것은 여러분들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근데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매매하면 이게 비정상이죠. 이걸 민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럼 일단 허가 없이 매매했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기로 했대요. 이때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반면 우리 영원히 허가 따위 받지 말자. 허가를 잠탈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면 그때는 유동적이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유동적 무효를 공부할 텐데 이따 매매계약이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되는데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유효가 되죠. 그러면 이 무효는 처음부터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상태를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 낱말을 나눠요. 자, 그럼 유동적이란 허가를 받는답니까? 안 받는답니까? 아까 위쪽에서 허가를 전제로 한 게 유동적이죠. 허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동적이란 허가 협력 의무가 있을 때 유동적이랍니다. 다음 무효는 물권적, 채권적 아무 효력 없어요. 즉 계약상 아무 효력 없습니다. 그럼 이하 판례 보실 때 허가 협력이 나오면 뭐든지 있다 된다 하시면 되고 계약 내용이 나오면 X 뭐든지 없다 안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당사자 일방이 허가 협력하지 않으면 허가 협력하라고 서로서 구할 수 있고 제때 협력 안에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 약정에도 유효입니다. 이렇게 뭐든지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근데 딱 하나,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못합니다. 계약 해제는 주된 의무를 불이행할 때 합니다. 이 허가구역이어도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돈 주고 등기하는 게 주된 의무입니다. 허가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라 이걸 안 하면 해제를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허가협력 쪽은 뭐든지 다 있어요. 근데 해제만 없답니다. 일단 무효라 계약상 요력 없죠. 여긴 100% 없다요. 계약상 요력 없으니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 없고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해제도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줄은 무조건 없다요. 근데 윗줄 허가협력에서 다 할 수 있는데 해제만 못합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는 이 해제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해제 못합니다. 근데 그와 상관없이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이행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해제 못합니다. 근데 계약금 해제는 가능해요. 그다음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뭐 계약금 중도금 줬더라도 아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동적 무효에서는 허가받을 국내야 돼요. 내가 준 거 반환 청구 못합니다. 유동적 무효가 만약에 확정적 무효로 바뀌었을 때 그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시행관계 여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그림에서 허가를 받아야 소급에서 계약이 유효가 되죠. 그래서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럼 유효가 되죠? 그때 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 주는 것보다 허가 협력이 선이행이에요. 다시 보세요. 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유효가 돼서 그때 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허가 절차 협력 의무가 선이행 의무예요. 그래서 협력에서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죠. 그때 매수인이 돈 주는 게 후이행입니다. 동시행 아니에요. 따라서 협력 의무가 선이행,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후이행입니다. 동시행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선이행인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먼저 협력 의무 이행해야 되고 돈 주는 게 나중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가 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경우 유동적 무효죠? 틀린 겁니다. 1번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 맞았고 2번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해제할 수 없다 그랬죠?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 이게 나중에 할 의무죠. 후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까 했죠. 허가 협력이 먼저 해야 됩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유익계약은 확정 유효가 됩니다. 5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다시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 병 앞으로죠? 병 앞으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 무효입니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 유효거든요. 여기처럼 허가구역은 무효입니다. 허가구역이 효력 규정이라 이 무효가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로 열고 유동적 무효라고 써졌습니다. 이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그 말은 중도금 안 줬으니까 이행착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런 이행착수가 아니죠. 설령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 더 이상 계약금에 대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허가를 받아도 이행착수 아니니까 계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니은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신청 절차에 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아까 소구할 수 있다 그랬죠. 디귿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임을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 확정 무효가 됩니다. 리을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면 그 계약은 여전히 이제 유동적 무효 들렸죠.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확정 유효가 되죠.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겁니다. 1번 통정허위 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이건 무효행위 추인 가능하죠. 2번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 사유가 있지만 추인할 수 있죠. 3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무권대리 행위는 무효지만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면 소급 유효가 됩니다. 4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 부동산을 매도한 계약은 2번처럼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 가능하죠. 답이 5번입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이건 효력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즉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 아까 강행규정 위반은 추인할 수 없다 그랬죠? 정답이 5번입니다. 9번 법률행위 무효 옳은 겁니다. 1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라 그랬죠? 답이 바로 1번이네요.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아주 소소를 썼네요. 2번 같은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3번 137조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같은 말이 가상적이죠. 가상적 의사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4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묵시효 가능하죠.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합니다. 5번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 틀렸죠. 추인할 수 없죠. 강행규정 위반은 추인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뒤에 다 틀렸습니다. 5번 아주 소설을 썼네요. 그러니까 2번과 5번은 완전히 틀려서 소설을 썼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0번. 자, 10번은 위쪽 여백에서 법률 규정은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나눌 수 있죠. 임의법규, 강행법규 같은 말이죠. 그럼 어떤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면 임의 규정과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하면 그들한테는 그 약정이 유효이고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됩니다. 반면 강행 규정은 우리에게 언제나 적용되는데 이게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죠. 그럼 단속 규정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제재를 받을 수 있더라도 사법상 효력 유효입니다. 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효력 규정 위반했을 때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되죠. 그럼 10번입니다. 효력 규정이 아닌 거네요. 기억 파란색 글씨가 중간 생략 등기 이건 처벌되지만 사법상 효력 유효 단속 규정입니다. 아까 허가구역에서만 무효해서요.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 유효 이건 단속 규정입니다. 니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은 이 직접 거래하면 중개사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이 개인 간의 거래는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단속 규정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단속 규정이에요. 디귿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부 등을 초과 그럼 초과 무효죠? 초과 무효 무효가 되니까 이게 효력 규정이죠. 답은 기억과 니은 4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무효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취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